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워스 앤 윌킨스에 대해 조금은 자세히 알아봅니다. 8월 첫째 주에 도쿄, 요코하마, 삿포로에 다녀왔습니다. 정말로 날씨가 장난이 아니더군요. 일본을 왜 열도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게다가 오봉 휴가이다 보니 어디서나 사람이 많더군요. 제가 도쿄를 한두 번 간 것도 아니지만 8월 초는 처음이었거든요. 하마마스 초역에서 내리자마자 옷등이 다 땀으로 젖었더라고요. 하루에만 옷을 3번 갈아입을 정도였고 얼박사를 하루에 3번은 넘게 만들어 먹은 것 같은데요. 도쿄에서의 러닝은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침 8시에 30도를 넘어버리니 몸이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도 러닝을 한 이유는 도쿄에서 러닝이 부동산 개발의 큰 축이기 때문이죠. 생활체육이 러닝 문화의 축이니까요. 제가 참가한 아식스 도쿄 마루노우치 매장의 모닝 스피드런 프로그램은 고쿄 근처 1km 블록을 인터벌로 연습하더군요. 도쿄 도심 자체가 러닝에 최적화된 공간이라는 점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또한 니폰햄 파이터스의 구장인 에스콘필드도 러닝 코스를 만들었더라고요. 게다가 에스콘필드에는 온천을 하면서 경기를 볼 수 있는데요. 온천장 옆에는 온러닝 트라이얼 코너도 있습니다. 참으로 재밌는 건 에스콘필드에서 미스터 칠드런의 하나비가 나올 때였는데요. 이 노래를 기억하는 이유는 드라마 코드블루에 삽입된 곡이거든요. 뭔가 반사적으로 헤드폰을 끼고 음악을 듣게 되더라고요. 제가 일본 드라마 코드블루를 정말 감명 깊게 봤거든요. 이렇게 음악이 공간에 알게 모르게 디테일을 넣는다는 점. 일본의 공간 브랜딩은 이런 면이 상당히 돋보이는 편입니다. 우리가 공간에서 느끼는 모든 경험들이 다 감각이라서 어렵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린 매일 공간이 주는 감각 그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 어떤 공간에 가면 그 공간에서 나오는 음악들을 체크합니다. 그 공간의 음악이 공간의 감도를 만든다는 걸 아니까요. 또한 취재 2일차에 제 카메라 렌즈가 갑자기 고장이 나서 촬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음악이 마음을 잠시 차분하게 다듬어내는데 도움이 되더군요. 특히 저는 이번 취재 기간에 삿포로에서 아침 러닝을 할 때마다 이걸 느꼈습니다. 저는 바워스 앤 윌킨스의 헤드폰인 PX7S3를 착용하고 뛰었는데요. 시원한 홋카이도 공기와 함께 들리는 음악이 엄청난 몰입도를 주더군요. 그렇다면 바워스 앤 윌킨스에 대해 먼저 조금은 자세히 알아보죠. 바워스 앤 윌킨스는 1946년 워딩의 작은 라디오와 TV 매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창업자인 존 바워스와 로이 윌킨스는 세계 2차 대전 당시 같은 부대에서 만났습니다. 창업자인 존 바워스는 기존 스피커에 불만을 느끼고 개조품을 제작하면서 명성을 쌓기 시작했죠. 1966년 고객이었던 오페라 가수 미스 나이츠가 10,000파운드의 유산을 그들에게 남겼고 이를 계기로 바워스 앤 윌킨스는 스피커 전문 업체로 전환했습니다. 처음에는 매장 뒤 차고에서 바워스 앤 윌킨스 라우드 스피커즈라는 이름으로 혁신적인 제품들을 연속 출시하며 급성장했습니다. 이름을 이렇게 지은 이유는 담배 회사 벤슨 앤 헤지스와의 마찰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진짜 소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는 녹음된 원음을 왜곡 없이 그대로 재현하는 것을 의미해죠. 그들은 P1, P2 제품을 거쳐 정전식 패널을 사용한 DM70, 아라미드 섬유콘을 사용한 DM6 스피커로 기술력을 입증했습니다. 1973년 수출 비율 60%로 첫 번째 산업 여왕상을 수상했고 1978년에는 90%까지 확대되어 두 번째 산업 여왕 수상을 차지했습니다. 무엇보다 바워스 앤 윌킨스가 주목받게 된 건 바로 에비로드 스튜디오 때문이었습니다. 1982년부터 바워스 앤 윌킨스의 801 스피커가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사용되기 시작했고 에비로드 스튜디오가 유명한 이유는 비틀즈 때문인데요. 비틀즈의 210곡 중 190곡이 에비로드 스튜디오에서 녹음되었고 그 결과 에비로드 앨범 제목과 표지가 세계적 아이콘이 되었죠. 또한 핑크 플로이드, 퀸, 오아시스, 라디오헤드, 아델 등 수많은 팝록 명반의 탄생지로서 유명 음악 팬들과 관광객들이 성지순례를 하는 상징적 장소이기도 하죠. 반지의 제왕, 해리포터, 스타워즈, 007 등 전 세계적 대작들의 웨스티가 녹음된 역사적 스튜디오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음악을 듣기보다는 본다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대부분의 헤드폰 제품에 적용되면서 음악은 나와 남을 분리시키는 그 본질적인 고독을 나만의 청음실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스마트폰과 스트리밍 서비스가 음악 청취의 중심이 되면서 바워스 앤 윌킨스도 무선 헤드폰 시장에 본격 진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한 PX7S3 제품은 24비트 DSP와 40mm 바이오 셀룰로스 드라이브 유닛, 업그레이드된 부품과 새로운 설계로 더욱 좋아진 사운드를 전하죠. 새로운 설계로 이전에 선보인 PX7S2와는 다르게 PX7S3는 완전히 새롭게 디자인되어 더 얇고 가벼우며 지금까지 중 가장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하는데요. 특히 러닝 시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더군요. 헤드폰 자체가 그냥 가벼우면서도 머리에 쫙 붙어요. 또한 전용 케이스 또한 전보다 더 얇아지고 크기는 작아져서 더욱 간편하게 휴대하기도 쉽고요. 또한 프리미엄 디테일과 최고급 소재로 더 좋은 음악 경험을 만들었죠. 여기에 그치지 않고 바워스 앤 윌킨스 앱으로 노이즈 캔슬링을 포함해 5밴드 이퀄러이즈 지원과 트루사운드 모드 등 손쉬운 음향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해 헤드폰 업그레이드도 가능하고요. 이런 걸 보면 영국 애들은 음악을 듣는 것 자체에도 이러한 젠틀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왜 브리티시락이 언제나 사랑받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도쿄의 정신없는 더위 속에서 있다가 삿포로에 도착하니 마치 냉탕에 들어간 느낌이라고 할까요? 8월 초반은 홋카이도를 제외하고는 추천하지 않는다는 말이 실감났어요. 삿포로에서의 러닝은 도쿄에서 지친 몸을 회복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시원하더군요. 도쿄의 러닝은 훈련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일본인들이 왜 홋카이도에 오는지 알겠더라고요. 특히 저는 삿포로에서 아침 러닝을 할 때마다 바워스 앤 윌킨스 헤드폰을 착용하고 뛰었거든요. 시원한 홋카이도 공기와 함께 들리는 음악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소니 뱅앤눕슨 다이노디오 제품을 사용해 봤는데 개인적으로는 바워스 앤 윌킨스가 주는 몰입감은 묵직하면서도 차분함 그 자체였습니다. 특히 그들이 추구하는 트루 사운드는 도시의 감도를 내 취향으로 온전히 느끼도록 높더라고요. 제가 방문했을 때 삿포로 오도리 공원에서는 일본 최대 규모의 비어 가든인 삿포로 오도리 비어 가든이 열리고 있었는데요. 여기에 에스파와 르세라핌 같은 케이팝도 들렸고요. 뭔가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양념 같다고 할까요? 비어 가든을 보면서 들리는 많은 음악들을 헤드폰으로 들으니 비어 가든의 분위기와 함께 공간의 몰입도를 더 높여주더군요. 각 맥주 브랜드의 비어 가든을 돌아다니다 보니 브랜드가 추구하는 느낌들을 알 수 있겠더군요. 귀멸이 칼날 때문에 삿포로 곳곳에서 에이머와 리사의 노래가 나오고요. 에스콘필드에서 들었던 하나비처럼 일본 드라마 코드블루를 보면서 느낀 여러 감정들이 음악과 함께 하나로 연결되더라고요. 무엇보다 음악이 일본 속 다양한 감각을 모아주는 점이 좋았습니다. 그 모든 순간들이 헤드폰 속 음악과 함께 더 선명하게 기억되더라고요. 도시개발에서도 음악이 공간 디테일을 끌어올린다는 점을 말이죠. 그렇다고 이건 도쿄나 삿포로에만 국한되는 건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죠. 정식으로 문을 연 용산 아이파크몰의 도파민 스테이션에 스웨그키 매장에서도 사람들이 키보드를 누르는 소리에 매우 집중하더군요. 게다가 와인무에서 아이유의 노래가 나오자 사람들은 노래에 반응하고 있었고요. 닌텐도 매장에서는 마리오 음악이 분위기를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공간을 보는 건 감각을 동원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악은 공간을 가장 먼저 깨우는 감각 중 하나죠. 스타벅스부터 개인 카페까지 음악을 통해서 카페 분위기를 만들고 도쿄는 특유의 신호등 소리, 편의점 소리, 마트 소리 등이 일본만의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모든 공간, 특히 브랜드가 만드는 공간 속 음악은 철저하게 그 공간이 지향하는 방향을 따라갑니다. 돈키호테에 가면 돈키호테만의 음악, 무인양품에서는 무인양품만의 음악이 나오는데요. 일본은 서브컬처를 공간 브랜딩에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시부야 파르코가 대표적이에요. 닌텐도 도쿄에서는 마리오나 젤다의 전설 음악이, 조조의 기묘한 모험 매장에서는 그에 맞는 배경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이런 공간에서 소위 배경음악을 헤드폰으로 더 풍성하게 듣는 건 그냥 듣는 게 아니라 공간이 주는 즐거움을 온몸으로 느끼는 거죠. 만화 주술회전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시부야는 좀 특별한 곳입니다. 시부야 사변의 주 무대이거든요. 자연스럽게 시부야에서는 킹누의 노래를 들으며 다니게 되더군요. 시부야 아디다스 매장에서 레알 마드리드 유니폼 광고를 보니 자연스럽게 레알 마드리드 응원가를 틀고 싶어지더군요. 공간이 음악을 부르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죠. 즉 음악에 대한 이해는 도시개발의 감도를 보는 또 다른 돋보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음악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추억, 지금의 감정, 이야기, 이를 위한 몰입을 얻는다는 것이에요. 이번 취재에서도 그런 걸 느꼈어요. 귀멸의 칼날 무한성 편을 보면서 원작을 충실히 따르기 위해 음악의 디테일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걸 보았고요. 제가 애니메이션 노래를 좋아하는 편인데 애니메이션의 노래가 애니 그 자체의 브랜딩에 활용되기 때문이죠. 이를 통해 애니메이션이라는 저작물을 어떤 감도로 브랜딩할 수 있는지 그걸 알게 해주더군요. 바워스 앤 윌킨스의 사실적이고 선명한 사운드는 도쿄의 뜨거운 더위에서 시작해 삿포로의 시원함까지 그 모든 순간들이 헤드폰 속 음악과 함께 더 선명하게 기억되게 만들더라고요. 공간 속의 작은 감각을 짚어보는 일은 사실 피곤하기도 합니다. 빌딩만 보다 보면 어느 순간 감각이 무뎌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 무뎌진 감각을 잡아내어 다시 회복시켜주는 것, 그것이 바로 음악이 가진 힘이죠. 음악은 그런 감각들을 하나로 엮어주는 실처럼 공간만이 추구하는 미학을 바라보게 도와주니까요. 동시에 우리가 좋은 공간과 도시를 원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런 면에서 공간에 대한 해석, 취향의 감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바워스 앤 윌킨스는 큰 장점이 강한 제품이죠. 좋은 제품은 많아도
감도를 높여주는 제품은 찾기 어렵거든요.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바워스 앤 윌킨스가 일관되게 추구해온 진정한 소리에 대한 열정은 무선시대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받아들이면서도 음질에 대한 순수한 열정은 그대로 유지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일상 속에서 진정한 음악의 감동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헤드폰을 고른다는 건 이제 음악을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 내 공간과 그 경험을 설계하는 일이죠. 누군가에게는 러닝일 수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하이록스 같이 한계에 도전하는 일일 수도 있죠. 누군가에게는 애니메이션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다양한 콘텐츠를 만드는 일, 다양한 음식들을 경험하는 일까지 내가 설계하는 경험의 공간은 무궁무진합니다. 도쿄 시부야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음악적 경험이 겹겹이 쌓여 있는지 놀라웠고, 심지어 전혀 다른 느낌으로 같은 노래를 들려주는 바워스 앤 윌킨스의 섬세함 덕분에 이 모든 경험이 더욱 선명하게 기억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도쿄에 상당히 익숙한 저에게 음악은 삿포로를 바라보는 하나의 기준을 만들어 주었고요. 이런 면에서 음악은 듣는 행위가 아닌 감각을 깨우는 하나의 도구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려요.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